안녕하세요. 요즘에 N잡느라고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. 본업이 있고 본업 외에 다른 일에서 소득을 더 벌어들이는 이들을 N잡느라고 합니다. 뭐 투잡이라 그러고 쓰리잡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되게 놀랐던 게 최근에 이제 잘 아는 이제 후배 직원이 있어요. 후배 직원이 있는데 뭐 이렇더라고. 부업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세금 제하기 전에 한 150만 원을 버는 거예요. 뭘 하나 했더니 이제 이커머스 상에서 상품 판매하려고 그러면 상품 상세 설명이 필요하잖아요. 상품 상세 설명에 그 디자인, 그러니까 그림도 들어가고 설명도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파는 거예요. 뭐 그런 것들을 하루에 서너 시간씩 투여해서 한 달 정도 쭉 하면 이제 세전 한 150만 원 벌리더라는 거죠. 이것저것 제하고 하면은 한 달에 한 130에서 한 140만 원 전후가 자기가 이제 벌어들이는 돈이래요. 뭐 커몽 이런 데 이제 가입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수수료 좀 내고 세금 내고 이렇게 하면 버는 돈이 한 130점 된답니다. 와, 놀라웠던 거죠. 그 친구가 이제 실수령액으로 이제 버는 돈이 뭐 270만 원. 근데 부업으로 해서 한 140만 원을 더 버니까 한 달에 400만 원을 버는 이제 소득자가 되는 거더라고.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, 저렇기 때문에 투잡을 하는구나, 쓰리잡을 하는구나 생각을 들었죠. 뭐 최근에는 투잡하는 거리들이 되게 많습니다. 뭡니까?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하라는 얘기들도 하고요. 뭐 네이버에 뭐 블로그 글 쓰라는 얘기도 하고 뭐 유튜브 하라는 얘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라는 이제 부업을 권하는 이들이 되게 많습니다. 뭐 그러다 보니까는 저기 뭡니까?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좀 말도 안 되는 사기 성향의 글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. 뭐 지금이 11월 달인데 2022년 한 달 반 만에 500만 원으로 1억 만드는 법, 부업으로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법, 부업으로 한 달에 400만 원 버는 법, 이런 뭐 자극적인 썸네일을 내놓고 사람들을 보라고 꼬드기죠. 그래놓고 나중에 멤버십 나한테 100만 원 내, 나한테 200만 원 내,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. 이들은 부업을 투잡을 권유하면서 자기만 돈 벌고 나머지 사람들은 주머니를 털어먹는 수작을 벌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뭐 최근에 주 52시간을 시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근 수당 이런 것들이 날아가면서 월급이 줄어서 투잡을 하는 사람들도 늘었답니다.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예는 그 젊은 후배 직원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가지고 돈을 번 거죠.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매우 드물다라는 거예요. 보통의 경우는 뭡니까? 이겁니다, 이거.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배달이죠, 배달. 주 52시간 때문에 일상이 된 투잡이라고 하는데, 뭐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의 건강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. 예. 저 투잡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좀 잘 공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. 참 많이 어렵죠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.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원, 어떤 이제 직장인은 대학생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데 학비가 감당이 안 돼서 주말마다 양파 농장이나 마늘 농장에서 작물,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답니다. 성수기 때는 월배 50만원, 비수기 때는 100만원씩 월급이 줄어듭니다. 음식 배달, 새벽 배송, 킥보드 수거 등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고 합니다. 저녁에 있는 삶은커녕 가족 모두 아르바이트를 뛰느라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. 이게 현실이랍니다. 참 충격이죠. 뭐 이런가 싶은 거죠.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? 이런 고민들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죠. 하지만 확실한 건 무리하게 자기 몸을 써서 부업을 하는 것 관련해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당장에 돈이 벌릴 수 있습니다만은 건강을 너무 빨리 소모시켜서 수명이 단축되거나 아니면 약값이 더 들어가면 또 고민스러운 거기 때문에 최대한 건강을 잘 관리하는 범위 안에서 뭐 투잡을, 쓰리잡을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물론 현실 세계에서 딱 이렇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걸 저 또한 잘 압니다. 잘 압니다. 근데 뭐 그러한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. 이 정도로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주 52시간 때문에 뭐 부업이 일상이 됐다라고 하는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주된 직장, 본업이라고 얘기하는 직장에서 임금을 과거만큼 이렇게 팍팍 올려주는 일도 없을 겁니다. 이미 그러라고 직급을 줄였잖아요. 예전에는 뭐 사원, 대리, 과장, 차장, 부장, 이사, 상무, 전무, 부사장 이러던 걸 이제는 팀원, 팀장,
임원은 부사장 끝. 이 뭡니까? 팀원 팀장 이렇게 나눠 놓으면 옛날에 사원에서 대리, 과장, 차장, 부장 올라갈 때 주던 임금은 인상을 없애버린 거죠. 그냥 팀원에서 팀장이 되지 않는 이상 월급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. 뭐 얼마나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단촐해진 거죠. 임금을 더 올려줄 명분을 없애버린 거죠. 임원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냥 직급을 이사, 상무, 전무, 부사장 이렇게 뒀을 때는 임원 중에서도 직급이 올라가면 급여가 올라갔단 말이죠.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부사장이라는 이름으로 퉁쳐버리는 거죠. 옛날보다 연봉 적게 주면서 직급을 되게 높여준 것처럼 해서 더 부려먹는 거죠.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.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죠. 잘 살피고 잘 두고 봐야 되겠죠. 뭐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점점 더 이렇게 변한다라고 봐야 됩니다. 뭐 이래저래 직장에 목을 메고 무조건 직장 하나만을 보고 살 수는 없는 시대가 된 거죠. 이제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? 이 세대가 이제 그렇게 만든 거죠. 앞으로 많은 이들이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들을 하며 살 건데요. 뭐 각자 자기만의 생각들, 자기만의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.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?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겠습니까? 뭐 여러 가지 고민들, 여러 가지 구상들을 잘 좀 헤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.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.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. 참 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. 확실한 건 뭐다? 각자 자기만의 처지에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제일 현명한 건지를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거죠. 뭐 그러려면 뭐 절대적인 소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처분 소득을 좀 어떻게 좀 만들어 나갈지 또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.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고요. 소비 또한 좀 더 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뭐 가끔씩은 뭐 외식을 하고 또 이래저래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걸 너무 극단적으로 줄일 필요는 없겠지만 뭐 평상시 때에는 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뭐 앞으로 경기 침체, 스태그플레이션, 곡물가의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? 조금 더 냉정하게, 좀 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도 우리네 삶을 대신해주지 않는다라는 거, 내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 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. 앞으로 최소 4, 5년간은 경기 침체, 경기 불황, 장기 침체가 확실시 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주 52시간이 정착되면서 투잡이 일상화된 현실이 우리 많은 보통 사람들을 현실을 팍팍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든 건강관리 잘 하시고 현실을 잘 헤쳐나가길 바랄 뿐입니다. 감사합니다.